안녕하세요. 경제적 자유를 꿈꾸는 삼전 장기 투자를 하는 삼전불패입니다. 삼전패가 여러분, 오늘은 2012년 9월 19일 바로 월요일 아침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도 새롭게 한 주가 시작되는 만큼 우리 삼전불패 가족분들 항상 꾸준히 주식수를 모아가며 우리는 함께 장기 투자 이어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이번 이제 9월달 선전패주분들 많은 분들이 아실 겁니다. 제 영상을 이제 오랫동안 시청하신 분들은 지금 이제 장세에 따라 외부적인 이슈, 즉 세계 글로벌 장세는 미국의 금리 인상, 네, 바로 이 부분이죠. 이 금리에 대한 인상에 대한 여파가 고스란히 세계 글로벌 장세는 물론이고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정말 대형주 종목들이 크나큰 타격을 받고 있기에 주가는 하염없이 외인들의 수급이 빠져나감에 따라 우하향하는 그래프를 띄우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주식 투자를 시작하신 지 얼마 안 되시는 분들, 주린이 분들이 아무래도 나의 자산의 가치가 떨어진다라는 생각에 심적인 부담감을 충분히 느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누누이 우리 선전패주분들, 우리는 단기 투자가 아닌 처음에 말씀드렸던 장기 투자자이기에 결국 이 또한 시간이 해결을 해주며 우리는 꾸준히 주식수를 모아가며 장기 투자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정말 스트레스를 받을 필요가 없으며 심적인 부담감 또한 받을 필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대다수 정말 이제는 우리 삼전불패 가족분들이 오히려 주가가 하락장으로 이어지면 줍줍의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수량을 모아가는데 집중적으로 이제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에 따라 동력의 발판을 만들어갈 수 있기에 저는 복료가를 정말 크게 만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 지금 현 시점에서 지금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세계 글로벌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우리 삼전불패 가족분들과 염승환 이사님 아시죠? 삼전패주분들 정말 유명하신 주식 투자 전문가분입니다. 그래서 요 염블리라고 불리는 염승환 이사는 지금 현재 시점에 따라 세계 글로벌 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고 있으며 앞으로 우리가 투자하는 삼성전자 시황과 업황이 어떻게 흘러갈지, 현 시점이 어떻게 처해져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 투자자분의 분석이기에 선전패주분들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고요. 그래서 이따 본론으로 들어가기 앞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댓글로 간단한 출첵 또는 간단한 코멘트를 작성해 주신다면 저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지금 화면을 보시다시피 염승환 이사의 모습을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 이분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인 시장부터 삼성전자가 어떻게 흘러갈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좀 분석을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세계적인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냐면 일단은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실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과 평상시 방송에서 말씀드린 것과 거의 뭐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방금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바로 고금리, 그리고 요즘에 물가가 정말 무섭게 지금 치솟아 오르고 있습니다. 우리 뭐 예를 들면 야채, 상추, 뭐 이러한 이제 대파나 정말 야채나 채소, 뭐 정말 모든 것들이 지금 물가가 정말 매섭게 올라가고 있기에 고물가, 고환율, 이러한 시대에 맞이함에 따라 참으로 개미 투자자들의 한숨은 상당히 깊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각국의 정부는 이 물가를 잡기 위해서 현재 기준금리를 공격적으로 올리고는 있지만 사실 실효성에 의문이 좀 제기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특히 미국의 바로 이제 노동부죠. 노동부가 바로 이제 8월달 요 기점으로 봤을 때 소비자 물가 지수는 지난해보다 같은 기간 대략적으로 8.3% 늘렸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사실 당초의 시장은 이 8월달 CPI 상승률이 7.9%까지도 기대를 했지만 현재 컨센서스 8.1%를 상회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이러한 시장에 따라 미국의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에 따른
매파적인 금리 인상에 대한 현재 우려도 상당히 커지고 있고요. 결국 이러한 시장에 따라서 9월 20일부터 9월 21일까지 지금 대략적으로 지금 양일에 걸쳐 개최되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그러니까 선출표정도 바로 내일입니다. FMC의 연준이 과연 이 자이언트 스텝은 이제 0.75% 되거든요. 요때 약간 출렁거릴 수도 있습니다. 한 단계 더 강력한 오히려 이제 이 자이언트 스텝이 아닌 울트라 스텝인 1%를 올릴 경우 증시는 상당히 하락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에 따라 지금 이제 염성환이사는 9월달 FOMC 결정에 따라 증시가 출렁거릴 것으로 보여진다라고 세부적으로 분석을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미국의 물가가 이제 높기 때문에 일단 이 물가를 잡기 위한 연말까지 기준금리를 대략적으로 3.5%에서 대략적으로 3.75%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결국 이러한 현재 기준금리는 대략적으로 2.5%이기 때문에 9월달 즉 0.75%를 올린 다음에 대략적으로 두 차례 정도 0.5% 또는 0.25% 올릴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전체적으로 취합을 하면요, 삼조원불패 가족분들 대략적으로 한 4% 끌어올릴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러한 기준 금리에 따라 9월달 상당히 조금은 답답한 장세로 이어진다고 볼 수가 있겠고, 이는 미리 예고된 부분이었기에 이러한 시황과 업황을 미리 살펴봤다면 증시가 조금은 어렵게 흘러갔다고 한들 우리 삼전불패 가족분들은 심적인 부담감을 느끼기보다는 지금은 이슈가 있기 때문에 주가 하락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줍줍의 기회이고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겠구나, 다시 이러한 것들이 안정화되면 주가는 반등장을 노리고 긍정적인 장세를 펼쳐줄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염성환 이사는 지금 화면을 보시다시피 삼성전자 지금은 매수할 타이밍인가 라는 문의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삼성전자는 앞이 좀 깜깜하다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일단 반도체 가격이 지금 이제 지속적으로 좀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와 더불어 지금 이제 시황 세계적인 글로벌 시장에 따라 중국 또한 제로 코로나 셧다운 상태라고 볼 수가 있겠고, 추가적으로 미국 측에서 중국에 반도체를 수출하지 말라며 지금 미국과 중국의 싸움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시황과 업황을 보면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사실 좋은 뉴스가 없다라고 판단을 하기에 그러면 반대로 생각하면 더 나쁠 것도 없다라고 역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말은즉 기대가 없고 주가는 이미 빠졌으니 작은 희망이라도 생긴다면 주가는 다시금 반등장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러한 동력의 발판을 만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죠. 무엇보다 삼성전자가 적자가 될 것도 아니고 크게 나쁠 이슈도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특히 PBR, 요 PBR이죠. 주가 순 자산 비율에 따라 1.1배인 것만 봐도 주가는 악재는 이미 반영이 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말은즉 이미 주가가 상당히 많이 떨어졌는데 그 부분의 주가는 이미 선반영됐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산조패 좀 더 이러한 부분은 참고 정도로만 받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거나 무엇보다 삼성전자의 주가의 하방이 현재 단단해졌기 때문에 투자하기는 상당히 적기라고 볼 수가 있겠고, 꾸준히 주식수를 모아가며 수량을 늘려 나아가는 것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아실 겁니다. 결국 중국이 제로 코로나 정책을 푼다면 결국 제로 코로나가 풀리면 뭐가 살아나나요? 선조패점들 바로 소비가 다시 늘어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게 되면 중국인의 대표적인 소비품이 모바일 기기인데, 현재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인해서 중국에서는 스마트폰이 팔리지 않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애플이 신제품으로 선보인 아이폰 14 주문량이 중국에서 상당히 엄청났습니다. 그러니까 애플 스마트폰이 상당히 많이 팔렸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러다 보니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만 푼다면 삼성전자 갤럭시 판매량 또한 상당히 크게 나타날 것으로 보여짐에 따라 결국 영업이익과 매출액을 한 번에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러한 장점을 만들어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문에 지금 뭐 이러한 시장에 따라 결국 중국의 정부는 지난 가을부터 양적 완화를 위해 현재 돈을 풀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통상 양적 완화 효과는 9월달부터 10월달까지 반도체 주가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내년 반도체 업황에 따라 우리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 결국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내년 업황이 불확실해 공급을 축소를 한다면 굉장한 모멘텀이 작용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내년 업황이 안 좋을 걸 미리 알고 그런 것을 사전에 대비를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좋은 소식이 하나라도 나온다면 주가는 급등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체제까지 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조표 좀 더 이렇게 오늘도 전체적인 시황과 업황에 따라 염승환 이사가 지금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세계 글로벌 시장까지 세부적으로 좀 분석을 해봤는데요. 결국 미래 전망치에 따라 앞으로 4차 산업시대는 반도체 시장이 이끌어가는 만큼 지금 당장 주가가 빠진다고 한들 전혀 실망할 필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늘 전체적인 시황과 업황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이번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선절표 여러분들 이렇게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댓글로 간단한 출첵 또는 간단한 코멘트를 작성해 주신다면 저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